되새길수록 선명해지는이라는 스피릿은 최승우 작가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 북촌에 있는 한옥 카페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선정되신 작품이 작가님의 첫 수필집이잖아요. 수필집 제목이 되새길수록 선명해지는 작품 제목입니다. 제목 좋네요.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좀 많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청각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잠깐 살짝 천천히긴 한데 좀 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제가 작은 아버지네 그때 작은 아버지가 저 물을 떠라 해서 물을 떠서 드렸거든요. 근데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물을 떠라가 아니고 문을 닫고 와라 라는 말이셔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또 이제 국문학 가시고 국문 교수를 하시다 보니까 언어에 많이 민감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어머니한테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해가지고 검사를 이제 엄마손 잡고 갔어요. 엄마손 잡고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없고 결과는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받으러 가셨는데 그 청각장애입니다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이제 나오시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면서 막 펑펑 우셨다 그러는데 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좀 이제 앞에 계신데 이렇게 지금 너무 건장하게 커버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제 1부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일본으로 제가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서 일본 미술대학에서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다양하고 소소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2부에 담겨 있고 지금 제가 현재는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일본 미술대학 출신의 건축학과 학생이 왜 카페를 하고 있지? 라는 내용들이 이제 3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 제목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귀가 안 들리는 만큼 좀 더 안 좋은 경험이 아무래도 몇 번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살짝 좀 활력이 좀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 진짜 소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훨씬 못 듣고 근데 이거 막 물어볼 때 사실 제가 시원하게 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좀 손쉽게 얘기가 돌아오는데 근데 그때 소심해서 막 저도 막 우물쩍 막 제가 조금 못 들었는데 이러면은 좀 다시 물어보시고 이제 그분이 다시 얘기할 때 좀 혼잣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다시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얘기인지 표정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그런 게 몸에 많이 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책 제목 되새길수록 선명해지는 이랑 같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작가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 자기의 자전적 경험이 작품 속에 많이 녹아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갑자기 충격적인 것을 그렇게 다가왔지만 그걸 잘 극복하시고 그래서 타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발화의 의미를 조금 더 되새겨보면 볼수록 인간관계와 관계가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지어진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좋아서 왜냐면 그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저 이름이 중요하듯이 간판 제목 보고 식당 들어가잖아. 그래서 제목이 좋아서 물론 작품도 좋았겠지만 제목 때문에 선정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첫 작품이 말씀드렸다시피 선정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정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제가 사실 좀 실감이 많이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오랫동안 많이 벙벙했어요. 이게 첫 책이니까 아쉬운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 책이 됐다고? 이러면서 그랬다가 점점 막 기분이 올라오면서 됐는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 사이에 제 책이 조금 약간 살짝 잘 썼나? 뭐 이러면서 못 쓴 것 같은데 잘 썼나?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책을 진짜 출판사분들 덕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고를 막 아까 맨 처음에 참치님처럼 열심히 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투박했어요. 첫 탈고를 할 때.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면서 드렸는데
이거 너무 예쁘게 막 주시고 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좋은 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출판사 분들한테도 좀 감사기도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네. 아주 바람직한 출판사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제23집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제일 처음에는 소설가 이제 작가님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시인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수필 작가님이시잖아요, 최승호 작가님. 근데 이 수필이라는 게 우리 장르로 각각의 장르를 정의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수필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에서 그런 벌어진 일들을 담담한 필지로 쓰면서 그 일상을 그려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독자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단상적 성찰이라든가 새로운 시각 같은 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좋은 그 수필 작품으로 인정받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학 양식일 수도 있어요, 가장.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수필력은 무엇인지, 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수필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수필의 매력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제 책을 썼는데 수필이 뭡니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엄청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수필의 매력은 좀 한마디로 줄이면 편안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사실 인문학 책이나 뭐 과학책이나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데,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그 약간 양복을 딱 입고 약간 무슨 논문 결과를 딱 보여주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뭔가 에세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집에 이제 동네를 갔는데 동네형이 와가지고 야, 승우 왔어? 아, 나 우리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러면서 좀 편한 느낌, 그게 이제 수필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의 그 삶을 살면서 기대고 싶을 때 유려한 문체로 이렇게 쉼 같은, 편안한 휴식 같은, 친구 같은, 숲 같은 그런, 거기서 보던 바람 같은 그런 작품이 수필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그런 작품을 쓰셨기 때문에 문학나눔 보급에 선정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수필집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도 혹시 읽거나 쓰거나 또 그런 것들이 작가님의 글을 쓰는데 모티프가 됩니까? 저는 주로 약간 저의 경험으로 많이 영감을 얻는데, 이제 청각장애인이라는 것 자체도 좀 특수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보청기다 보니까 꼈다 뺐다 하는 상황이 자주 빈번하게 있잖아요. 뭐 자기 전이라든가. 저는 특히 운동을 이제 좀 몸이 조금 좋은데, 네,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할 때 보청기를 끼고 운동할 때 좀 보청기 소리를 몇 번 했어요. 이제 땀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청기를 빼고 소리 없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소리 없이 운동한다 이러면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서 자주 나온 농담이 있는데, 보통은 소리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다들 귀가 있으니까. 뭐 헬스장 음악, 아니면 뭐 자기 뭐 이어폰 음악, 아니면 뭐 자연에서 걸으면은 자연의 약간 뭐 메뚜기 소리, 뭐 다양한 소리들이 그런 거 들으면서 하는데 전 완전 침묵 속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헬스장에서 소리 없이 운동하는 사람은 정말 복수를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전 딱히 복수심도 없고 그냥 뭐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잔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복수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헬스장의 상황이어도 소리가 있고 없고 할 때 저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단어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게 원래 좀 리듬 같은 게 있는데, 갑자기 단절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이상한 좀 단어 같은 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모티브가 아닐까 싶네요. 언어에 굉장히 민감해야만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데, 또 그런 영감이라든지 단어 같은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모티브로 쓰시는 훌륭한 작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작품에 여러 가지 그 서사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글을 쓰는 동안에 그 직접적인 그 일화가 작품에 투영될 수 있었던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나 일화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의 잔소리가 살짝 나왔는데, 사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잔소리 수준이 아니긴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정말 강렬한 어투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광고업계 자체도 광고업계 계시다 보니까 광고업계가 트렌디하고 빠르고 좀 단어를 세게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투 그대로 저한테 이제 많은 훌륭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근데 진짜 오히려 이거를 많이 들으니까 글을 쓸 때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은데 막 카페를 같이 하면서 열이 받으면서 이걸 아버지한테 풀 수는 없고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막 나오는 거예요 글이 막. 그래가지고 이거 아버지 덕을 상당히 많이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고요. 이게 만약 나쁘게 끝난 건 아니고 현재 실제로도 아버지랑 함께 카페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좀 진부한 내용이잖아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졌다. 이거 어디 드라마에서 볼 법한 느낌인데 저한테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없었다면 이제 최승호 작가님이 수필을 쓸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고요. 잔소리가 모티브가 된다는 특이한 그 일화를 제가 들었고 그 이번에 선정돼서 아버님 많이 기뻐하셨나요? 이번에 저 다시 아버지나 부모들이 자식한테 조언을 하는 건 걱정이 돼서 자식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건데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하나의 어려움으로 좀 보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이 조금 많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작가가 됐기 때문에 잔소리 할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스킬도 문장이 길고 한 편 모아야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이어나가기 위한 작가님의 어떤 방법, 루틴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본업이 카페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빼야 되는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좀 많이 또 게으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지 좀 숨 움직이는 성향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없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때 나오는 단어들 하나 둘 나온 단어들 중에 이거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일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최대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카페가 좀 경험이 가능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아하게 커피 딱 내리고 사이에 글 딱 쓰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긴장하면서 오셨어요 이러고 글 좀 나올 것 같은데 오셨어요 이러느라고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글이. 그래서 일하면서 사실 많이 쓸 수는 없고 손님이 적은 대로 왜 없지 이러면서 안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럼 집에 와서 씻고 뭐하고 하면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의 승부가 싸우는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종일 커피 팔았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는 장사꾼 최승우가 있고 이제 하루 종일 글 못 썼으니까 글 좀 써라 하는 글쓰기 최승우가 있는데 이제 티격태격 싸우다가 좀 많이 힘들면은 이제 장사꾼이 이기고 좀 체력 좀 남으면은 글 쓰는 최승우가 이기고 그래서 좀 쓰고 그렇게 루틴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글 쓰는 최승우하고 카페 사장 지으면서 최승우하고 어떤 자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저의 욕심과 꿈 이런 거는 글쓰기가 조금 더 좋은데 카페를 하는 게 이제 운동이랑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약간 뭔가 많이 인기가 없었어서 그런지 연애에 조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카페 하면서 운동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점에서 또 카페가 나쁘지 않지 않나. 멋있으셔요. 왜냐면 거기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수필 작가님인 것까지 알고 이게 이렇게 장사하는데 영업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작가인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은 많이 드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이제 잘 보이는 벽 큰 데다가 제 책을 이제 딱 보는데 손님들이 제 책을 보진 않고 그냥 한옥이니까 한옥을 보고 그냥 커피 드시고 아주 간혹 이제 이렇게 이게 그리고 사장님 이러면 네 접니다 이러고 이제 그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강주에 민호 시집생 김복종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강주 신안동에서 식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도를 한 신안 지도 사람인데 신안 지도로는 식당에 민어 또 20집, 30집 거기다 다 배치를 하고 직접 독자들에게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시고요. 좀 대피할 시대인데 얼마나 좋아요. 카페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판매도 하시고 2집, 3집 베스트셀러 되는데 카페를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쓰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글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쓰기 싫을 때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럴 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글 쓰는 대로 다시 작가 칠성으로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옛날에는 진짜로 운동으로 다 풀렸는데 이제 그게 운동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약간 마음의 안정이 오진 않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술을 사실 최근에 진짜 늦게 배웠는데 전 30 넘어서 배웠어요. 이제 31이니까. 제가 정말 친한 건축가의 홍윤아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랑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뭐 순간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혼자 헬스하면서 이제 가슴 근육 부근부근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이거 약간 좀 병원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좀 일반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그 순간에 좀 같이 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회복하는 것도 이제 좀 많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만의 시간에 열심히 키워놨던 근육을 타인과 이제 이렇게 전시하고 자라가면서 어울리면서 푼다는 아주 일과양득의 방법을 스트레스로 푸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똑같은 질문 앞에 두 분 작가님께도 드렸지만 어차피 작가라는 문의는 나의 일상을 탈피해서 어떤 사회 메시지 같은 걸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1년에 벌어진 이런 사회 문제나 아니면 혹은 그 관심 있는 이슈 같은 거를 작품으로 쓰고 싶다 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주제나 이슈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이고 좀 멀쩡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페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 4학년 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히키코모리가 실제로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뭐 저는 기간 좀 짧은 편이야. 3개월 정도인데 그때 막 어머니 막 전화하시는데 막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타국에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겪다 보니까 요즘 또 그 히키코모리 방구석 페인이라고 해야겠지, 그런 청년층이 뭐 10만이 넘었다니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어머니의 엄친아 중에 한 명이 정말 저보다 훨씬 저는 몇 개월인데 엄친아는 몇 년 단위로 그런 상태였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그런 상태면 연락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안에 좀 부끄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취업이 돼가지고 형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 계속 이제 마음을 써줬으니까. 그러면서 뭐 처음으로 여자친구 만들고, 그래서 야 형은 없는데 아씨 상남자다 야 이러면서 그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나중에 글을 쓸 때 그런 것도 좀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작가님의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 청년을 시절했던 거하고 너무 사회현상이 너무 바뀌었고,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작가님 역시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청년 세대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그런 작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가님의 첫 수필집 이 되새길수록 선명해지를 통해서 그런 독자분들, 힘겨워하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라든지 우리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점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히키코모리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귀가 안 좋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예민하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어떤 개인적인 철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은 막 너무 친하니까 너가 장애인이냐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저는 정말 편하게 상대방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주제를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주제에 대한 깊이도 깊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에 대해서 저희 장애를 편하게 여기는 만큼 그 나름의 또 배려의 깊이가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책으로 많이 담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유쾌하게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엄청 부끄러운 얘기도 이제 썼는데, 이제 저희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그러면은 뭐를 좀 많이 보잖아요. 좀 화끈한 거를. 이제 자극적인 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할머니한테 들킨 내용도 있거든요, 책에. 근데 저는 그게 귀 때문에 들킨 거라서 넣었는데, 이렇게 좀 유쾌하게 좀 재밌게 좀 사람들이 저 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청각장애가 그것도 그렇게 막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뭔가 히키코모리도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장애처럼
그리고 좀 가볍게 다루면 좋지 않을까. 좀 더 편안하고 얘기하기 좋게. 그런 게 좀, 네,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대학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문예창 작업을 나왔는데 동화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과제를 내줬더니 장애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장애하면 작가들이, 시인들이, 소설가들이 가장 다가서기 힘든 주제로 알고 있고, 가르치는 그 지도자 입장에서도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세계를 글로 쓰고, 그게 직접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글을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아픔을 잘못 자칫 전달하면 희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버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좀 관점을 달리해서 그 핫한 소설 센 거를 귀가 좀 잘 안 들려 장애 때문에 하면 되게 코믹하게 풀어가는 것도 장애에 대한 인식을, 편견을 깨치는 좋은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인상 깊었고요. 자, 그럼 작가는 이번 첫 작품으로 아주 기세 좋게 이제 선정이 되셨잖아요. 자, 그럼 2집, 3집, 2로 또 집필 예정인 작품이 있거나 혹은 이미 집필 들어가신 작품이 있습니까? 원래는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한 약간 육체랑 근육이랑 대충 뭐 이런 걸 어떻게든 잘 섞어서 뭘 하나를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원고를 살짝 출판사분한테 드리니까 안 돼! 이러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뭘 써야 되지? 이러다가 원래 저랑 연을 맺게 해준 저의 습작 같은 게 사실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보청기가 입고를 통해서 감각의 차이가 확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감각에 대해서 좀 더 사회해보자 해서 이것도 좀 연관 모든 데가 좀 이상하긴 한데, 헬스장에서 갑자기 팍 온 거예요. 운동하다가 이거 좀 써야겠는데 이러고, 감각기관의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흥미로운데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다가 개인의 저의 감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습작을 이렇게 썼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가 원래 사진 올린 데라서 글을 많이 못 올리더라고요. 글을 이제 못 올리면은 이제 이거 더 쓰고 싶으니까 댓글을 또 써서 꽉 채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한 7일 정도 그냥 혼자 막 쓰고 있는데, 그 출판사분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스미 한번 써보지 않을래? 해서 이제 이게 연락을 들은 것도 헬스장이었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내가 글? 이러면서 엄청 굉장히 헬스장에서 많은 게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감각기관의 차이로 느껴지는 것들이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양한 감각을 좀 더 이어나가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수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씻을 때도 우리가 공감각, 청각, 후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그 생성적 장애를 오히려 극복하시고 또 편견을 깨면서 좋은 수필집을 이제 쓰고 계시고, 또 2집, 3집이 더 기대되는 최승호 작가님과의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작가님과의 그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독자분들, 오늘 관람해 주신 분들께서 작가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어디 헬스장 다니시냐고 물어봐도 괜찮고요. 궁금하신 점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 굿즈에서 선물해 드리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너무 그 목소리가 궁금했어요. 최승호 작가님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오늘 전 질문은 아니고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좋아서?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하셔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옥 카페 하신다고 해서 원데이 클래스 하실 생각 있으시면 저 꼭 배우고 싶은데 그런 과정 개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바리스타. 저는 방금 원데이 말씀하셔서 원데이로 제 보이스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바리스타는 사실 이제 카페를 원래는 아버지가 먼저 제2 직업으로 준비를 시작하셨고, 저는 이것도 좀 너무 적나라한 얘기지만 그냥 건축사무소에 일하다가 갑자기 잘려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 합류하게 된 입장이라, 아버지가 좀 깊이가 깊으세요. 그래서
씨가 아버지와 한번 함께 검토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카페를 오히려 약간 책 모임 같은 거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한번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한 점은 많지만 오늘 저희 준비된 시간 관계상 작가님과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북토크의 진심과 성심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인해주신 세승호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세 분의 작가님들과 북토크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다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네. 저도 작가님들과 이 언어의 마법에 대한 북토크를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2023년 문학 나눔 도서 보금 사업 나의 첫 프로젝트 라이팅 온 도스는 북토크뿐만 아니라 도서 전시회, 문학 박람회, 성과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선정다소 및 우리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11월까지 다양한 작가의 북토크가 여러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북토크나 문학, 또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문학나눔 홈페이지나 SN을 통해서 소식을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북토크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께 저희 스태프 굿즈 수령해 주시고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도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전시장에서 유독 북토크에 참여하셔서 뜨거운 박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과의 좋은 기억을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오늘 북토크 행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용